근데 이제 가장 전형적인 대표적인 거는 마약을 섭취하면 과잉 흥분, 그렇죠. 그에 따른 뭐 환각, 예, 과격한 행동, 폭력, 도취감, 자살 충동 예, 뭐 예. 등등등이 나타나고 그걸 안 하게 되면 극심한 무기력, 우울. 예. 다시 말하면 그것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그걸 섭취하면 일상생활이 오버되는 다시 거고 오버되고. 결국은 생활이 망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약을 이렇게 하게 되면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에게도 불행하고 네. 또 건강한 사회를 추구하는 우리 이제 대한민국 입장에서 그러니까요. 보면 네. 이것이 정말 국가 사회에 누가 되는 예. 거기 때문에 마약은 결국은 몰락이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유해가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되고 단속돼야 됩니다. 근데 이처럼 위험하고 나쁘고 뭐 한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좀먹는다 이런 우리 캠페인을 많이 들어왔잖아요. 예, 예. 다들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두려워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도 빠져드는 사람들 조사가 돼 있을지 않겠어요? 검거된 사람들? 예, 예, 어쩌다 그렇게 된답니까? 이 마약의 그 속성상 어쨌든 한번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어떤 친구의 권유 혹은 뭐 SNS나 뭐 인터넷 어떤 형태로 되게 되면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도파민의 과다 준비해서 중독이 된단 말이에요. 바로 한 번만에? 물론 한 번 가지고는 좀 그렇지만 아무래도 그런 그 느낌, 그런 도취감을 또 생각하다 보면 거기를 찾게 되고 또 그 마약이라는 게 또 용량적이 양이 좀 늘어나는 또 중독과 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기 싫어도 자꾸 그것을 쫓으려는 그 인간의 심리적 그 내면이 있는 거고요. 그게 의존성 중독성이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연구에 하면 또 중독 유전자, 그것을 기억하는 중독 기억 유전자가 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보고가 돼 있고 예. 또 이제 사회에서 그런 물량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지만 끊임없는 범죄 집단은 그런 것을 암암리에 유통시키려는 공급하고. 또 세력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마약이 빠져들게 되고 네, 네. 또 그것을 단약이나 그만두고 싶어도 그것이 안 되는 또 악순환이 되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약을 하게 되면 그 흔적은 몸에 분명히 남죠? 그 마약은 당연한 거고 모든 물질을 섭취하게 되면 이제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서 피 속을 통해서 뭐 머리카락 혹은 뭐 여러 가지 채모라든지 많은 조직 세포에 이렇게 흔적을 남깁니다. 그렇죠. 물론 몸에서 나가는 그 속도와 그 양은 그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예. 그와 더불어 국가수라든지 이런 전 세계적으로 마약을 검출하는 기기나 장비 혹은 분석 방법도 최첨단으로 지금 네.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먹고 10일 지나면 안 됐어도 한 달이 지나도 검출할 수 있는 네. 그런 기법들이 네. 정부도 노력하고 있고 특히 이제 국가수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잡힌다? 마약은 거의 저는 잡힌다는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독성이 워낙 강하다, 의존성이 강하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조금 아까 우리 언급하던 치료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강한 그 중독성을 고칠 수 있어요? 실제는 어렵잖아요. 아까 이제 그러려면은 어떤 약물을 이제 단약을 시키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방을 통해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이제 전문가가 그것을 무작정 단약을 할 게 아니라 어떤 그 단약에 따르는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심리 치료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그 교육, 많은 그 전문가와 더불어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지 그냥 그 안 좋으니까 단약하라고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끊기만 해서는 안 그렇죠. 되고. 예. 치료 재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예. 전문가에 의해서 예. 또 뭐 심리 치료라든지 교육 혹은 상담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도 같이 노력을 해서 그런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그래야 서서히 그런 그 마약 사범들이 네. 줄게 되고 네. 그런 그 치료를 받고자 하는 층도 많거든요. 예, 제가 이제 예.
교도소나 이런 쪽에다 자필로 저한테 그 교도소에 있지만 그걸 원하는 그런 손편지도 좀 꽤 받아봤어요. 나 좀 치료해 주세요. 예, 이런. 좀 국가가 이걸 저는 안 하고 싶은데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힘들긴 하지만 또 너무 교수님 부정적으로 보지 말 것이 네. 또 주위에 이 단약을 통해서 정상적인 삶으로 온 사람들이 매우 많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메스암페타민 같은 경우도 단약을 통해서 약간 망가진 뇌가 서서히 정상적으로 이제 가역적으로 회복되는 것도 돼 있고 확인됐어요. 예. 예. 저희 그 마약 퇴치 운동 본부에서 치료 재활 하시는 분도 한때 이제 말씀드리지만 마약 사범으로 해서 그걸 극복하셨고 또 이제 대구에 저희 지부에서 그 미션이라고 마약 사범이었으나 그걸 치료 재활을 통해서 하신 분들이 예. 뮤지컬을 통해서 보다 건전한 사회를 하는 그런 공연도 꽤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 마약은 뭐 한번 빠지면 상당히 헤어나기 어렵다는 그런 면도 있지만 국가 사회나 이제 관심을 통해서 이렇게 건전한 사회로 복구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것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긴 하지만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긴 뭐 담배 끊는데도 예. 그 금단 현상을 좀 이기기인데 도움되도록 보조 약물도 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예. 세심한 관리와 예. 좀 지속적 치료가 병행되면 가능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 그러자면 예. 인력과 돈이 드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제가 보니까요, 나라마다 이제 1차 레벨의 이제 단속, 2차 레벨의 이제 예방교육, 예. 이제 3차 레벨의 이제 치료 재활, 상당히 예. 좀 이게 높은 수준이에요. 예. 이렇게 갈수록 예산이 이제 늘어나죠.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한 인간을 치료를 통해서 어떤 건전한 건강한 사회로 간다는 것은 사실 국민들이나 국가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GDP 대비 그 예산이 한 90억 정도로 되고 있고 그 대체적으로 단속이나 일부 이제 초기적인 교육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마약 관련된 모든 예산이 연간 90억이에요. 예. 그거밖에 안 됩니까? 매우 저기 비관적입니다. 제가 뭐 특정 나라를 말씀드려서 그러긴 한데 우리나라도 훨씬 GDP가 낮은 태국이 마약의 총 예산이 아마 3,500억 정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중에 이제 법무부 산하의 컨트롤 타워인 ONCB가 아마 1,400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GDP까지 감안하면은 네. 저희 몇 분의 1 작은 나라니까. 법무부 산하 뭐 ONCB? ONCB요. 그건 뭐 하는 곳입니까? 그 마약의 태국에서 모든 마약의 컨트롤 타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약 정책 관련된 모든 정책, 치료, 재활을 포함해서 네. 예방에 이르기까지 네. 그런 기관으로 하고 제가 거기 청장님도 만나고 해서 많은 자료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 그런 예산을 통해서 나름 많이 성공을 거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 사건이 잇따라 터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로 몰래 들여오는 마약류가 최근 5년 동안 6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른바 물뽕 등 인터넷 마약류 매매 정보를 무기한 집중적으로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기본적으로 단속하고 적발되면 처벌하고 예. 현재는 대부분 그거네요. 그거가 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근데 하고 그런 있습니다. 마약 사범들의 경우 재범률이 대단히 높지 않나요? 재범률이 이제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중독자들이니까. 일단은 이제 중독을 했으니까 또 하고 싶은 욕구가 예. 있을 거고요. 예. 요건 또 공식적인 예용에 의하면 이제 마약 사범들을 또 교도소에서 이렇게 좀 하다 보면 모아놓다 보면 서로 모르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이 또 더 많이 배우다 보니까 교도소가 예, 학교 일종의 이제 표현이 맞나요? 마약 스쿨 같이.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더 많은 그 방법과 이런 그 마약을 다시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초범, 재범이 많지만 실제적으로 뭐 3범, 4범 하듯이 마약 사범이 계속 검거, 네. 구속, 다시 또 검거? 이런 사이클을 돌아가지고는 예. 우리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거기다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그 암수 숨어있는 사범까지 우리가 표출해서 치료 영역으로 끌어내려면 예. 지금의 방법 가지고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숨어 있는 마약 사범 내지는 마약 중독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 예.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획기적으로 예. 자 일정 기간 처벌 안 할 테니 예. 국가기관에 등록해서 치료 받으십시오 이렇게 해야 합니까? 지금 현재는 근데 예. 외국에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런 경우도 사례도 있어요? 있거든요. 이렇게 치료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하면은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이제 기소하는 마약 사범을 조건부 기소유예를 많이 해요. 네. 교육을 받아라 초범 같은 경우 아니면 뭐 치료를 하라. 보호 관찰이라든지 예. 그렇지만은 이제 국가가 사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현재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아마 이루어지기가 불가합니다. 현 상황에서. 그런 전문 기관도 아직 없죠. 없죠. 그런데 설령 예산이 이제 있다고 하면 보다 우리가 그것을 음성의 세계를 양성의 세계로 몰아갈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재활해서 건강한 사회를 할 수 있는 전략도 구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소장님께서 네. 마약 사범 아예 처벌하지 말자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단속 처벌도 한쪽에 하되 예. 치료 재활의 길도 열어주자. 예. 투 트랙으로 같이 가자. 그게 이제 제가 왜냐하면 실제 마약 사범들 국민의 인식도 마찬가지고 공감에 맞춰줘야 되거든요. 마약 사범의 이제 14,000명 이상을 분류해 보면 검거된 아까도 사람. 얘기했지만 검거된 사람 대다수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마약을 불법적으로 생산하고 유통하고 밀매를 통해서 사익을 취하는 집단의 비율은 매우 낮거든요. 대부분은 그냥 대부분은 섭취한 어떻게 보면 사람. 범법자이면서 환자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산을 해서 유통하는 그 진짜 우리가 없애야 되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네, 형량을 3배, 뭐 4배 늘려서 강력하게 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가기 위한 그 이제 환자적 개념으로 우리가 예방교육 또 치료 재활을 통해서 가야 되는 이 투트랙의 전략을 하지 않고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뭐 이제 검거해서 기소하면 끝이잖아요. 그렇게 가지고는 안 된다. 근데 이제 다행히 제가 이제 대검에 우리 이제 천기욱 마약과장님도 같이 대화도 자주 하고 또 경찰청장님도 하다 보면 전통적인 이제 그 수사 기소의 개념에서 이런 사유의 그 인간 중심의 그런 개념도 검찰과 경찰도 그걸 말씀하시고 실제 부서들도 운영도 하고 있고 그런 심포지움도 하시는 거 보고 제가 매우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그 기관들도 매우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윗분들이 좀 한번 패러다임 변화에 동참해 주시면 좀 그 암수에 우리 많은 그 국민들이 거기에 빠지지 않고 보다 이제 우리 밝은 사회로 구현하는 데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검찰, 경찰은 일선에서 현장을 보고
단속을 계속 해오니까 그렇죠. 야 이건 잡아도 끝이 없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인력이나 예. 이제 경찰이라든지 검찰도 다양한 그 형사나 업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전 인력을 다 마약사범 검거에 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되죠. 예. 그래서 그런 아니, 근데 조직과 이제 인력도 한계가 있고요. 그런 문제 의식을 검찰과 경찰도 갖게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그렇다고 검찰과 경찰이 치료 재활을 직접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범정부적인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정말 필요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 모범적으로 이렇게 투트랙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 성공 사례는 이제 사실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태국의 그 ONCB를 방문해서 자료들을 많이 받아서 예. 최근에 예. 2010년 전부터 태국의 마약 사범이 30여만, 35만까지 증가를 합니다. 네. 그건 엄청난 거예요. 이렇게 네. 오픈된 게. 네. 그런데 이제 예산과 이런 걸 많이 해서 그 사범의 수가 최근에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최고 한 17만, 16만까지 거의 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UN ODC, 그 UN 기관의 태평양, 아시아 태평양 지부가 거기에 또 있어요. UN 기관들이.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쪽에서도 단속도 하지만 치료재활하고 예산도 많이 늘림으로써 그럼으로써 그런 줄어들었다? 숫자에 많은 경우가 줄고 있고 알겠습니다. 제가 면밀하게 분석을 하니까 그 자발적으로 치료 재활을 원하는 그 볼런터리 그룹들이 그게 중요하죠. 상당히 늘은 통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어려운 문제이지만 우리도 그런 쪽으로 좀 음지에 있는 걸 예, 뭐 양지로 예, 갈 수 예. 있는 우리 총기류도 옛날에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진 신고 기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은 이제 예산이나 이런 거에서 그것이 뜻이 있어도 네. 아마 이루어지기가 현재는 어려울 거로 생각합니다. 그 국가적 차원은 그렇고요. 예. 지금 아까 어떤 분들이 이런 마약을 하던가 보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더라. 예. 또 저소득층도 많더라. 예. 가정주부, 학생, 회사원 가릴 것 없더라 그랬잖아요. 예. 어찌 보면 우리 주변, 우리 가족 중에 누구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렇게 좀 뭐랄까요. 포착해낼 그런 어떤 이상한 행동 같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마약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정상적인 그 삶의 어떤 패턴이 달라질 거로 생각이 들어요. 분명한 변화가 생긴다.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약 사범들이 그런 사랑과 이제 애정을 받는 층보다는 좀 어떤 실업이라든지 어떤 심신미약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 어려움, 네. 또 고립되고. 어떤 일탈적인 걸 하는 뭐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조금 이제 그런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가족분들 같은 경우 이제 가까이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예. 마약 그런 사람들의 그 치료 재활에서도 중요한 하나의 축이 물론 전문가인 의사라든지 심리상담사 교육도 있지만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족 사랑입니다. 예. 가족이 더 관심을 갖고 애정을 하는 것이 치료 재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좀 아무래도 가족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아이솔레이트 되다 보니까 더 문제가 있는데 고립되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도 더 좀 사랑을 가지고 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뭐 가족 가운데 마약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알게 됐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신과 병원으로 가서 같이 치료하자고 하는 게 옳아요?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받도록 하는 게 옳아요? 이거 참 골치 아픈 문제거든요. 참 골치 아픈 문제네요. 일단은 마약을 하게 하는 경우는 이제 범법자 법을 어기기 때문에 자수하면 좀 어느 정도 선처받죠? 당연하죠. 이제 그런 면도 있지만 또 꼭 그렇게 처벌만이 꼭 사유가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그건 어떤 사정 기관에서 이제 크게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뭐 교과서적으로는 자수하고 또 치료받고, 어느 정도 처벌도 받지만 또 선처도 좀 받아서 예. 그다음에는 지금 일반 정신과 병원이나 이런 데서도 치료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당장 마약을 끊고
그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증상에 대한 보조적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일단은 정답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왜 전문 병원도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을 극복하신 분들의 모임, 예. 뭐 도박 중독을 극복하신 분들의 모임 예.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렇죠. 마약 중독도 마찬가지죠. 마약도 있습니다. 있죠? 특히 이제 일본 같은 데서는 이제 다르크라고 해서 그런 마약사범들끼리 서로 예. 자조 모임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이제 국내는 그건 조금 그런 면들이 아직 아까도 말씀드렸자면 여러 가지 이제 전문 인력이나 예산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매우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만든 마약퇴치연구소의 소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예. 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활동은 아무래도 예방, 홍보, 그렇습니다. 교육 이쪽이 제일 좀 많겠죠? 더 하고 싶은데요. 아까처럼 그 이제 치료 재활 네. 쪽도 좀 관심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 NGO 국가기관의 예산도 일부 받긴 하지만 재단법인이고 이제 NGO이기 때문에 예방 교육에 주로 많이 집중을 그렇죠. 하고 있고 네.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교육 전담 그런 시를 만들어서 예. 여러 가지 컨텐츠 개발, 교육을 하려면 이게 강의 교재 같은 것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런 것도 매우 체계화가 안 돼 있어요. 강의하는 분들도 보수 교육 같이 다시 좀 최신 정보도 좀 받으시고 전문 교육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자, 그런 면들을 최근에 저희 이제 마약퇴치운동 본부에서도 더 확대해서 할 거고 이제 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예산과 이런 것이 된다면 치료. 재활 쪽으로 더 좀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활동을 하시면서 실제 마약 사범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보시니까 예. 그분들이 치료 재활의 길이 열리면 동참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게 보이더라. 예.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교도소에 수감된 분이 이제 어떻게 알았는지 이제 손편지를 까지 보내고 예. 한 달 전에도 받아봤어요. 예. 그런 거가 이제 본인은 어떻게 보면 마약의 밀매라든지 이런 사람하고 레벨도 다르다고 생각하고 물론 범법자이지만 네. 보다 좀 재활도 받고 싶고 그런데 이제 그런 쪽에 더욱더 좀 애정을 가져달라는 그런 당부의 편지로 예.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꼭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요즘 의료기관에서 예. 의사들, 간호사들이 이 마약류 창정신적 의약물 관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예. 여기저기서 또 문제가 터지잖아요. 예. 이것도 시스템 점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 이제 마약은 그 의사나 약사에서 이렇게 전문적으로도 관리되고 있고 대체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하는 경우는 아까 이제 불법 마약은 안 되는 거고 네. 향정신성자 의약품들이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요. 또 식약처에서도 뭐 오랫동안 그 엄청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약류의 향정신성 의약품에 RFID를 해서 물량이 정확하게 통제되고 자동 개수 추적, 하나도 그렇죠. 자동 추적이라 된다. 예. 근데 그래서 여기저기서 사고가 터지는 건 뭡니까? 그거? 지금 이제 아직은 빅데이터 수집이 시행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그 데이터들도 이제 많이 축적이 되다 보면 더욱더 이제 효율적이고 그런 그 마약에 이제 어떤 사범이 생기지 않도록 예. 이제 잘 관리될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엄격히 그건 해야죠. 예. 그런 하나의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시해 주신 투트랙으로 예. 이제 치료 재활 쪽에 우리 사회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라는 문제 제기 예. 같이 한번 고민을 나눠보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좀 고민해봐야 할 주제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네, 이 글로벌 시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유혹의 손길은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하지만 절대 손대선 안 되고요. 혹시라도 실수하게 되면 이제 적극적인 치료 재활의 길로 자기 스스로가 나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또 인사드리죠. 안녕히 계십시오.